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안소동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차혜경 전 양산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김해 신공항 건설에 있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김경수 도지사가 이제는 완전한 반대 의견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김 지사가 지난 27일에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냈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27일이었습니다. 관문공항이 그동안 이제 검증을 했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김경수 지사는 김해 신공항은 전 정권의 산물이다. 그리고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킬 수가 없다. 예. 이렇게 했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부산, 울산 그 지사 이제 시장도 같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 신공항은 관문공항을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국무총리실에서 재검증을 해야 되고 새로운 입지 선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제 이로써 이제 그동안에 또 잠잠했는데 김해 신공항 문제가 다시 이제 그 논란이 다시 시작이 됐는데 김해 관문공항은 이제 역시 이제 필요하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부인을 안 하는데 그러나 이번 국민 보고 대회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고 좀 타당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정치적인 압박이다. 이제 이런 이제 비판을 받고 있죠. 예. 결국은 이제 이것은 이제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도를 추진하겠다는 어떤 의도가 좀 깔려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예. 신공항 문제는 이제 그 일단락이 된 상황이죠. 10년 넘게 이제 부산에 가덕도와 밀양을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2016년도에는 이제 한국의 어떤 그 용역업체끼리 하면은 불편하고 부당한 일이 많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세계 최고 권위자까지 이제 우리가 데려와서 검증을 다 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결론은 이제 2026년까지 김해 신공항을 새로 확장하는 공항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고 여기에 영남권의 5개 시 도지사들도 도민을 대표로 해서 전부 다 합의한 사항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무너뜨리고 새로운 가덕도 공항을 짓겠다. 이런 발표를 한 거랑 똑같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 정책적 합의를 무너뜨리고 민주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그 아주 좀 중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총선이 10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온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책의 신뢰성이나 연속성 또 사회적 합의가 깨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주무부처가 이제 국토부인데 정권의 정책에 정권이나 정당이 휘둘리지 말고 국토부가 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시민 입장으로 볼 때 너무 뭐 가덕도냐 김해 신공항이냐 강경한 입장들이 나오니까 어느 공항이 맞는지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장까지 좀 힘을 보태고 있는 실정에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김해 신공항 백지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 일단 그 민주당 여당이죠. 여당 지도부에서도 실제로 이제 선거 그 10개월 전이다 보니 어쩔 총선의 10개월 전이다 보니 TK 그 대구 경북의 그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내세우면서 사실은 이 이해찬 원내대표까지도 제일 중요한 게 지역 균형 발전 사항이어서 실제로 지금에서 그러니까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거기다가 또 이제 불경 그 3개 시도에서 사실 대국민 보고회를 한 직후에 국토부와 국토교통부와 다시 최종 협의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불경 그 전체 지자체장들과 국토부 사이에는 입장이 상당히 큽니다. 실제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다고 실제로 이걸 또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건 또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문제가 있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신공항이 그러니까 어쨌든 관문공항이 역할이 안 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김해 지역에 이렇게 민원이 심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김해 공항을 확대한다고 해도 실제로 또다시 그 신공항에 대한 또 필요성에 대해서는 또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고민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행정은 한 번을 하고 나면 다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어쨌든 제 집도 양산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제대로 된 관문공항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네. 김해에 짓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관문 공항이 필요하다는 점은 좀 이견이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는 3월 말 기준으로 상온의 미분양 아파트는 경기도 전체 미분양 가구 수와 비슷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하지만 내년 7월에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 특례 사업 추진으로 아파트 공급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 자세한 내용과 해결 방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확한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어쨌든 공원 일몰제가 실제로 이제 다급합니다. 내년 7월에 다 해제가 되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경상남도의 공원들의 96%가 실제로 이제 일몰제로 인해서 다 해제가 됩니다. 그게 축구장에 하나 5,300개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렇게 네. 보시면은 상당한 크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각자 공원을 지자체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자체 행정사무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중앙정부에서는 무관심했고요. 작년까지도 예산 편성이 전혀 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러다 보니 지자체에서도 예산이 너무 방대하고 하니까 잘필 미루다가 이제는 전부 다 이제 코앞에 닥친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지금 예산이 너무 힘들다 보니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는데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대책을 내어놓기는 했지만 네. 사실 너무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앙정부에서 관심이나 이런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일단 각 지자체는 어느 정도는 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 네. 이 입장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유지되고 또 얼마나 좀 해제가 되는 겁니까? 네, 결국 이제 이 규모를 정하는 문제는 지자체의 이제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서 이제 도시계획시설에 공원 지정을 합니다. 이 지정을 해놓고 20년 동안에 공원이 개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 도시공원 시설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999년도에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결국은 이제 도시공원 지정을 이제 풀어주는 것이 도시공원 일몰제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해제하고 어느 정도 유지하느냐, 결국 이 문제는 지자체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또 이 예.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공원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예. 내년 7월에 이제 방금 차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경남 지역의 경우를 보면은 약 188개소에 44평방킬로미터 정도죠. 그러니까 축구장은 약 5,300여 개 정도 이제 넓인데, 여기에 이제 17제곱킬로미터는 공원을 유지를 하고 네. 절반인 21평방킬로미터는 해제한다는 방침을 이제 경남에서 세우고 있는데, 그러나 예산 사정상의 한계가 많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어느 정도 해제하느냐는 앞으로 좀 두고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자, 말씀처럼 사실 다 공원으로 유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돈, 그러니까 예산 때문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공원으로 좀 유지를 하고자 민간 자본을 좀 유치한다 이런 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상남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민간 자본을 좀 가져와서 일부는 공원을 유지하고 일부는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게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요즘 흔히 말하는 숲세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숲세권에 있는 아파트들 선호하기도 시작을 했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이제
민간에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뛰어들고 있는데 창원만 조금 보겠습니다. 창원에는 지금 현재 그 시화공원입니다. 시화공원에서 민간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명곡 그리고 시화 도계동 일원에 122만여 회배 정도가 사업 대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대상공원이 있습니다. 대상공원은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두대동, 삼동동, 성산구 내동 일원회하고 97만여 회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서 지금은 그 민간이 개발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재정 문제상 민간 특례 사업으로 좀 공원을 유지하는 게 필요해 보이긴 네. 합니다. 어쨌든 뭐 그렇지만 창원 부동산 경기가 좀 워낙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다 예, 예. 보니까 이렇게 되면 아파트 공급이 더 늘어나고 부동산 경기 정말 네.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창원시에서도 뭐 여러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은 공원을 최대한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또 대신에 이제 그 주택 물량을 이제 최소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데 예. 창원시가 이제 경남도에서 제일 고민이 크죠. 왜 그러냐면 면적도 제일 크고 또 그다음에 창원이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최고로 많은 도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창원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집값 하락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도시죠. 이렇게 주택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도시가 창원인데 이제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이제 2017년도부터 협상을 진행하고 있죠. 민간 개발업자하고 하고 있는데 뭐 8번 이상 협상을 하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해제를 할지 어느 정도 유지를 할지는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선을 긋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참 창원시의 입장도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고심이 참 많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화공원, 대상공원 두 곳 중에서 지금 대상공원은 좀 순조롭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그 대상공원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순조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쨌든 그 현대건설에서 아마 컨소시엄을 마련해서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도시공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가지고요. 현재 관련 부서에서 협의하고 자문 의견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죠. 그 공동주택하고 그다음 비공원 시설이 한 12%, 공원이 88% 정도 개발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창원 국가산단 개발 계획 그 변경을 입안을 하고요. 그리고 네. 도시계획 도시공원위 심의를 거쳐서 산업 입지 정책 심의를 거쳐서 빠르면 11월께에 아마 협약이 체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와 그 업체 간의 그 협상을 벌여가지고 어쨌든 아파트 규모는 조금 축소를 하고 공원 지역을 좀 더 늘리려고 아마 더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마 이렇게 이제 그 일정이 순조로우면 당장 내년 6월에 아마 그 실시 계획 승인을 거쳐서 하반기에 그 이제 착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마 내년 그 7월부터 그 어쨌든 그 풀리지 않겠습니까? 일몰제가. 예. 그러면 이제 11월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지금부터 협상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들어보면 뭐 주택 시설이 뭐 차지하는 비율이 참 적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아파트가 공급되면 부동산 시장 하락, 불보듯 뻔한 일인데 이것 말고도 걸림돌이 또 있다면서요? 네, 이제 그 재정의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식하는 도입이 이제 민간 특례 방식인데 이 민간 특례 방식은 민간이 이제 개발을 주도를 해서 약 30%는 민간이 이제 그 주택을 이제 공급을 하고 약 예. 70%는 이제 공원을 이제 기부 체납을 받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시에서는 이제 이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아파트나 주택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 비율을 낮추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두 개의 큰 공원이 민간 그 특례 개발로 이제 그 개발이 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화공원, 대상공원인데 민간 특례 개발을 하면 약 1,740억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185만 제곱미터가 공원이 이제 확보가 될 수도 있고 예. 뭐 이런 이점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 아파트 개발로 인한 미분양이 그 물량이 계속 증가되면은 창원시는 지금 굉장히 이제 어려운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우선 또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 우선 협상 대상자끼리 지금 창원시가 소송이 진행돼 있죠. 예. 그래서 한 업체는 지금 상고가 진행 중에 있고
또 한 업체는 물론 이제 포기를 한 경우가 있지만은 이 소송 결과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정말 뭐 어려움이 한두 네. 가지가 아니네요. 또 반대로 민간 특례 사업 자체를 또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아마도 환경단체 목소리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환경단체는 뭐 우리 그 창원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환경단체에서는 실제 공원에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우리의 허파다라고 하면서 지켜지기를 원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이 예산이 없으면 이런 방법이라도 기존에 있는 공원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업이 또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어떤 겁니까? 실제로 이제 제일 이게 이제 이 순차적으로 이게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이 공공개발 사업체가 얼마나 큰 의지가 있냐. 그러니까 금방 말 민간업체의 의지입니다. 예.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큰 게 토지 매입비를 창원시 계좌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두 업체죠. 시와와 대상을 하겠다는 그 대상 업체가 토지 매입비 한 5분의 4를 창원시의 그 지정 계좌에 담보 성격으로 예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예치가 완료가 되면은 업체를 대상 업체로 선정을 해서 사업 시행자로 이제 지정이 됩니다. 어쨌든 실제로 이제 그 보통의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일반 공원을 7로 놔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발을 한 3 정도로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88, 그리고 88%, 12%, 그리고 이제 시와 같은 경우는 85%, 15%. 그러니까 보통의 비율에 보면 금방 말 7대 3 정도라면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성무 시장께서 말씀하신 게 공원개발 최소화하겠다라고 본인의 의지를 밝히셨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창원시 입장을 조금만 더 보면요. 어쨌든 그 주민 이용도가 높은 새로운 공원 시설을 좀 추가로 설치해가지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을 하겠다. 그리고 관내 미분양 등 주택 수급 불균형의 등을 감안해서 당초 계획던 아파트 가구 수보다 작게 하겠다. 그러니까 조정을 해서 민간업자와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의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정말 분명한 의지를 밝혔는데 어쨌든 좀 시일이 다가오는 만큼 정부나 민주당 차원에서도 좀 고심 중인 것 같습니다. 뭐 주초에 지자체가 공원 부지 매입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좀 이자를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네. 밝혔죠. 지난 28일이었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는 정부 여당이 제일 이제 부담이 많겠죠. 물론 이제 도시공원 문제는 이제 이 소관 사항이 지자체 이제 소관 업무인데 예. 28일 날 정부 여당과 정부는 그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평가는 근본 대책이 아니고 전혀 해결 대책이 못 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 이 간단하게 이제 그 대책의 그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게 공원을 이제 자치단체 매수를 하게 되면은 재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빚을 내서 이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정부가 이자를 70%를 보전을 해주겠다. 50%에서 20%를 더 올려줬죠. 그리고 국공유지는 10년간의 그 공원 해제를 유예시켜 주겠다 이런 네. 조치를 내렸는데 그리고 이 밖에 이제 뭐 공원이 조성이 되면은 어떤 승인이나 이런 행정적 절차를 빨리 이제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이런 예. 뭐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 저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중앙 정부가 그 도시 공원을 일괄적으로 매입해 주는 방법 또는 재정을 100%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제 힘든 경우이고 예.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이것을 이제 매입하기는 지자체 여건상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죠. 그래서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게 100% 토지를 매입한다면은 1조가 넘는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은 정부나 그 지자체만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민간이 끌어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방법이 민간 특례 개발인데 결국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공원의 난개발 문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공급의 어떤 이런 문제를 다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제 그 LH가 이제 이런 방법이 있죠. LH와 이제 그 협약을 통해서 공공토지 비축제도 뭐 네. 이런 것도 방안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제 정부나 지자체, 시민, 공공이 전부 다 머리를 맞대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방채 지원이 과연 좀 실효성이 있는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는 내년 7월로 다가온 공원 일몰제로 인한 도시 녹지 감소 그리고 부동산 시장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